안녕하세요.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트라이 위브라는 패턴에 대해서 한번 함께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음, 한국말로는 삼각 짜임 패턴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이거를 어디서 봤냐면 리조트 내지는 어떤 병원 같은 곳에서 이런 벽면, 패턴 벽면을 인테리어에 적용한 사례들이 꽤 많이 보이더라고요. 올해 제가 지난주에 휴가를 갔다 왔는데, 청송에 있는 모 리조트, 거기에 로비에는 이런 벽면이 있었어요. 측면에서도 사진을 찍고, 이딱 보면은 다이나모로 만들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겨나잖아요. 이런 패턴은 이용하면은 다양한 곳에 응용을 또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제가 이제 다이나모를 이용해서 코드도 만들어 봤고, 그리고 사실 이런 정도의 패턴은 변형이 섞여 있거나 이런 파라메트릭하게 이렇게 변화하는 패턴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일반 3D 모델링 툴, 저는 퓨전 360을 쓰니까 거기에서도 충분히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제가 어제는 퓨전 360만으로 이 패턴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소개를 했었고요. 어, 잠깐 보여드리면, 아, 유튜브에 올린 거는 이거죠. 짧게 약간 배속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한 부분을 총 3분, 3분 끊었네요. 이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면 사실 원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미리 찍어봤고, 저희는 지금 이 영상을 또 보여드리기엔 좀 그렇잖아요. 제가 퓨전 360으로 작업한 그 프로젝트 파일을 열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사진도 자세히 보세요. 이렇게 꼬여져 있고 이게 어떤 규칙을 갖고 있느냐를 파악을 하면 사실 그리는 거는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이나모가 익숙하신 분들은 다이나모로도 뭐 좀만 생각을 하면은 만들 수 있고, 다른 3D 모델링 툴, 제가 능숙한 툴이라면 또 쉽게 만들 수 있겠죠. 저는 퓨전 360으로 이렇게 처음에 이런 유닛 패턴의 유닛이 되는 단위 패턴 서피스라고 저는 이거를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한 개를 만들고, 배열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의 어떤 패턴, 패턴 그룹을 생성을 해낸 거죠. 순서를 살펴보자면, 처음에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요. 이게 나름 이름도 이게 어떻게 보면 삼각 구조, 그러니까 삼각 배열이면서 어떻게 보면 육각 배열이기도 해요. 배열 자체는 육각이고, 제가 볼 때는 배열은 육각이되, 유닛 패턴 자체는 삼각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삼각형으로 이렇게 스케치를 그려서 시작이 되는데, 저는 이렇게 또 하나의 서 있는 이런 높이 값을 지정할 수 있는 그런 선을 하나 더 그리고 나서, 숨겨졌지만 이런 식의 솔리드 로프트 게트를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로프트가 돼도 되고 3D 스케치가 돼서 이 사선 하나를 그려도 되긴 하는데, 제가 해보니까 나중에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스케치를 자유롭게 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퓨전 360에서는 히스토리가 켜져 있으면 이 스케치를 어, 고정으로 이제 뭐 수치값을 완전히 고정적으로 해놓지 않으면은 내가 자유롭게 이렇게 편집을 할 수 있거든요. 대신에 수직 고정만 시켜놓은 상태라서
이걸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스케치 선이 여러 개 이렇게 있으면서 여기에 점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 이상하게 이거 이동이 자유롭게 좀 안 되는 현상이 있길래 그거를 방지하고자 저는 이제 이렇게 로프트 형태로 된 솔리드 개체의 모서리를 이용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여기 이 모서리에서 이런 식의 스케치 평면, 스케치를 그릴 수 있는 구성평면 하나를 이렇게 그려낸 거죠. 우리가 다이나모에서도 이 작업을 그대로 이행을 할 건데요. 여기서 이런 식의 원리를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좀 더 쉽게 다이나모에서 작업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성평면에다가 이 단면 스케치죠. 단면 스케치를 이렇게 그리게 돼요. 여기까지도 다이나모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익스트루드 하는 것까지도 동일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배열을 이렇게 삼각 배열을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부터는 다이나모랑 조금 순서의 차이가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순서의 차이도 있거니와 제가 여기 퓨전 360에서 했던 방법은 퓨전 360만의 되게 좋은 기능이죠. 여기서 끄트머리 있는 이 삐져나간 구간들을 그냥 삭제를 해버리게 되면, 솔리드 상태에서 삭제를 해버리게 되면 이렇게 면이 날아가는, 면이 뚫린다기보다는 여기에 있던 그 기능들이 삭제되면서 삐져나간 부분을 싹 정리를 해줘요. 이거 되게 좋은 기능이죠. 이거는 이제 다이나모에서 구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제 트림 하는 방법이죠. 스플릿 하거나 트림의 방법을 이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솔리드가 아닌 곡면 모드에서 같은 식으로 면을 삭제하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기능 삭제라기보다는 면 자체가 삭제가 되면서 이렇게 남는 부분, 내가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취할 수 있게 되죠.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여기부터가 이제 퓨전에서 적용한 스플릿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딱히 스플릿 기능을 이용한 건 아니지만 돌출해서 교차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교차되는 부분만 남게 되죠. 그리고 얘를 배열을 시켜줬는데요. 옆에 한번 이동, 그 다음 이렇게 사각 배열에 의해서 우리 완성이 됐어요. 근데 얘를 우리 자세히 살펴보면 이게 짜임 구조라고 했잖아요. 짜임. 직물이 옷감을 짜고 직물을 이렇게 짜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얘가 단순히 어떤 이렇게 배열로, 그러니까 한 번에 제가 한 방에 꼬임 형태되는 배열을 만들어내긴 했지만, 이거 이렇게 하면은 사실 좀 이해가 조금 어려울 수 있더라고요. 제가 어저께 할 때는 그냥 요 상태로 해서 바로 이제 영상으로 올리기는 했는데, 이거보다 좀 더 쉽게 이해를 하려면 배열을 2단계로 쪼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정리를 위해서 이거 말고 이제 이거 다이나모로 그렸던 거를 퓨전으로 가져온 거 상태에서 제가 짜임이라는 건 뭐 하나의 실가닥이 뭐 여러 개밖에 엉키고 해가지고 노트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3개의 줄을 엮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붙어있는 객체들을 구분을 해놓고 나면 이렇게 제가 색깔 표시한 것처럼 3개의 실로 짜여졌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3개의 실? 뭐 표현이 적합한지 모르겠지만 이게 뭐 한 줄짜리 실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걷어내면서 보시죠. 눈으로 보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분리를 해 놓은 거죠. 하나만 남기고 딱 봤을 때 요 구조예요. 이게 서로 하나의 본체에 연결된 폴리서피스로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이 우리 눈에는 색깔이 없었을 때는 뭐 이렇게 되게 이게 뭉뚱그려서 전체가 하나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여기에는 분명히 세 개의 구조물이 엮여 있는 상태다. 이렇게 펴놓고 보면 붙어 있는 객체는 세 개로 분리시킬 수가 있다.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이렇게. 그래서 얘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육각 배열을 갖잖아요. 이 삼각형의 유닛 서피스가 배열을 육각 배열로 이렇게 배열된 상태에서 그거를 조금씩 이동을 이런 식으로 한번 이동시키고 한번 이동시켜서 두 개 구조물이 이렇게 돼 있을 땐 사실 이거는 엮였다기보다는 얹혔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죠. 강하게 든 게 아니라 사실이 그렇죠. 얹혀 있는 상태죠. 이게 뭐 안으로 들어가서 꼬여 있는 상태가 아니라. 하지만 한 개의 객체가 더 생겨나면서부터 여기서 꼬인 구조가 이렇게 생겨나게 되는. 조금 이제 이해가 가시나요? 저도 이거 이렇게 구분하기 전까지는 계속 들여다봐도 좀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어떤 배열을 가지고 있나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끊어서 다이나모에서도 이런 배열을 끊어가는 형식으로 작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한번 더 볼까요? 계속 파악을 해야 돼요. 보고 규칙을 찾고 보고 규칙을 찾고 그게 1인 것 같아요. 한번 다이나모를 열어서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이미 스크립트를 짜놓은 상태고 길이는 요 정도 돼요. 여기까지는 그 아까 단위 패턴 유닛 패턴 서피스 제가 그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그 부분에 해당하는 거고 여기 보면 이렇게 표시되는 거 보이시죠? 컨트롤 I에서 분리 보기를 해놓고 얘를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어떤 건지 좀 더 확실하게 보일 거예요. 이 상태입니다. 요거를 이제 어레이가 여러 번 중첩되어 있지만 첫 번째 거 퓨전 360에서 보셨다시피 첫 번째 구조물, 두 번째 구조물 이게 이동만 시킨 거예요. 단순해요. 요것만 만들어낼 수 있으면 요거를 이렇게 하나 이동만 하면 바로 짜인 구조가 생겨나더라고요. 전체적으로는 이제 이런 스크립트의 형태를 띠게 되고요. 한번 조정을 컨트롤 슬라이드 바를 조정을 하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R 값은 1로 있고 형태 변화는 없기 때문에 R을 건드리진 않을게요. 요 전체적인 크기 사이즈가 변하는 거기 때문에 말고 이제 높이라는 건 여기 피라미드의 어떤 높낮이를 이야기하는 거고 요철이 엄청 더 튀어나오게 할 수 있게끔 높이를 조정할 수 있고요. 너무 무섭네요. 뾰족해서. 이렇게 높이도 조정할 수 있고 다음은 여기 이제 너비죠. 너비도 얇게 할 수도 있고 좀 더 꽉 차게 표현할 수도 있고 너무 넘치면 서로의 중첩이 일어나기 때문에 보면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크라고 이제 제목을 뭐라고 써야 될지 모르겠어서 아크라고 한 건 여기가 지금 파이프가 어떤 파이프의 일부 절단된 형태를 취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 호가 수입된 형태 또는 익스트루된 형태를 띠기 때문에 이 호의 어떤 두께라고 해야 될지 이 두께 부분 있죠. 여기 두께를 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이 간격이 넓을수록 이 두께가 더 두꺼워져도 중첩되지 않겠죠. 이것도 이제 보면서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할 작업은 여기까지고요. 어, 일단 제가 이거를 하나씩 다 해볼까, 그냥 보여만 드릴까 하다가 어떤 게 좋을까요? 사실 오늘 너무 더워가지고 지금 선풍기를 틀자니 이 마이크가 선풍기 바람 소리를 엄청 심하게 증폭시켜서 표현을 하더라고요. 제 목소리가 안 들릴 만큼 약통에다가 했는데도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선풍기를 끄고 밀폐된 공간에서 엄청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은 굉장히 빨리 끝내고 싶은데 그러면 오늘은 제가 직접 시연을 하는 것보다 스크립트를 열어가면서 이렇게 하나씩 열어가면서 어떻게 작업을 했는지 위주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보시면 충분히 따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뒷부분부터 한번 꺼야겠죠? 제가 보이는 애들을 꺼가면서 다시 키면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걸로 해보죠. 전체를 잡고 빈 공간에서 우측, 하이드, 지오메트리 프리뷰를 하게 되면 보였던 객체들이 사라질 거예요. 어디까지? 일단 다 숨겨버리고 하나씩 켜가면서 볼게요. 제가 처음에 사용한 거는 삼각형을 그리기 위해서인데요. 삼각형 그릴 때 레귤러 폴리곤이라는 이 노드를 쓸 수가 있어요. 레귤러 폴리곤은 인풋 값으로 서클을 반드시 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서클에서 또 요하는 레디우스 값을 기반으로 시작합니다. 지금은 어떤 이 전체 사이즈보다는 패턴의 형상이라던가 어떤 배열을 갖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레디우스 값은 그냥 기본값 1로 둔 상태예요. 그래도 조정할 수 있게 슬라이드를 연결을 해 놓았고요. 센터 포인트라고 되어 있는 인풋은 그냥 여기 오리진 포인트를 이용할 거기 때문에 기본값 오리진 0,0,0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풋 값을 그냥 지정하지 않았어요. 여기서부터 유닛 패턴을 생성한 다음에 쭉 배열을 할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폴리곤을 이렇게 생성을 했죠. 근데 제가 삼각형을 그릴 거라고 해놓고 지금 육각형을 그렸는데요. 좀 헷갈렸어요. 퓨전에서는 삼각형을 바로 그린 상태에서 나중에 육각 배열하기 위해 육각형을 또 그렸는데 지금은 그냥 육각형을 그린 다음에 요 하나에서 점들을 제가 해놓고 좀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좀 헷갈리는데 바로 봅시다. 일단 중심점을 구했어요. 여기 중앙에 이렇게 중심점을 찍었고 그 다음에는 얘를 바로 점을 올리게 되죠. 노드는 트랜슬레이트라는 우부 기능을 갖는 트랜슬레이트라는 노드를 통해서 Z값 얼마만큼을 올려준다 해서 이제 앞으로 조정할 수 있는 높이값의 슬라이더를 이렇게 앞으로 빼놨고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지금 열심히 이렇게 작동 중일 거예요. 제가 그 프리뷰만 껐지 이렇게 잠궈 놓지 않았으니까요. 작동 중일 거예요. 이렇게 옮기면 모양이 변했을 거란 말이죠. 이렇게 해서 점을 옮기고 그 다음에는 리뷰 여기다가 이 라인을 하나 그렸습니다.
퓨전 360에서는 제가 뭐 다른 어떠한 이유 때문에 여기를 솔리드 형태로 빼서 모서리를 이용했지만 다이나모에서는 굳이 그런 작업을 할 필요는 없죠. 그냥 선을 바로 이용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선을 그리고 이 선의 길이를 취해서 약간 우리가 여기 너무 바디게 여기 단면 아크 단면을 여기까지만 뽑아내면 너무 모자라는 상태잖아요. 넘쳐서 겹친 부분을 트림을 해야 되는데 모자라면 안 되니까 그거를 조정을 해주기 위해서 이 라인의 길이를 구하고 거기서부터 한 양쪽으로 0.5배 정도 이 가운데 익스텐드 기능을 이용했어요. 스케일로 이렇게 키워줄까 하다가 그거보다는 그냥 양쪽으로 익스텐드를 얼마큼씩 여기 보면 끝쪽에 끝쪽으로 얼만큼 벗어나는 컨트롤 I로 다시 분리보기를 시켜놓고 보면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는 요 길이였던 거를 여기 제가 선을 여기에서부터 여기로 긋는 상태로 스타트 포인트, 엔드 포인트로 선을 그렸기 때문에 여기가 끝 지점이고요. 끝 지점을 0.5배만큼 여기서 이 선 길이의 0.5배만큼을 길게 쭉 뺐어요. 익스텐드로. 그리고 또 반대쪽도 이 앞쪽으로도 빼야 되니까 이렇게 앞쪽도 0.5배만큼 이렇게 늘려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일이 뭐라고요? 요 끝이나 요 끝 어딘가에 플레인, 그러니까 스케치를 그릴 수 있는 구성 평면을 하나 만들어 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저는 이 끝 쪽에다가 구성 평면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평면에다가 그림을 그릴 거기 때문에 단면 스케치를 그릴 것이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플레인만 가지고는 여기 직접적으로 방향을 뽑아낼 수 있는 아웃풋 포트가 없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노드를 더 넣어주게 되는데 어떤 노드냐? 코디네이터. 플레인으로부터 여기에 해당하는 코디네이터 시스템을 불러와라 이런 거죠. 그래서 생겨난 게 바로 코디네이터 시스템입니다. 그럼 이 코디네이트 시스템은 여기에서부터 이 자체, 그러니까 상대 좌표에서부터 나올 수 있는 X 벡터와 Y 벡터, Z 벡터를 또 여기서 구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개를 구했고요. 코디네이트 시스템 .x, X축, Y축, Z축이라는 노드가 각각 존재를 하기 때문에 찾아서 꺼내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는 여기서부터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사실 퓨전 360이나 다른 어떤 지오메트리를 직접 다루는 모델링 툴에서는 이런 단면 스케치가 더 쉬워요. 확실히 쉬운 건 맞아요. 그거를 이제 원초적으로 단계별로 쪼개서 노드를 통해서 구현하는 게 다이나모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이나모가 조금 복잡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원리는 같으니까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 이 평면에 있는 여기에서부터예요. 여기 점이 있어요. 중간에 중심점. 이 중심점이 뭐냐면 여기에 연결된 걸 보면은 엔드 포인트 이 라인으로부터 이 라인에 제가 끝 점을 하나를 구한 거죠. 그래서 이 점으로부터 이동된 점이 생겨나고 아크를 그리기 위해서는 3개의 점을 찍어서 표현할 수 있는 그 아크 노드를 쓸 것이기 때문에 점을 계속 몇 번의 이동을 시킴으로써 복사를 시킴으로써 일단 첫 번째는 이렇게 위로 올렸고 이 점을
이렇게 X축 방향 요만큼으로 이동을 시켜 놓고 다시 얘를 양측 Y축 방향으로 이렇게 점을 두 개를 복사를 할 건 거죠. 그게 바로 요점 하나, 요점 하나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여기는 벡터는 다 하나씩 다 뽑아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적합한 거를 연결을 시켰고요. 여기 Y죠. 얘는 연결된 건 X축이고. 보면 제가 이제 여기 연결된 슬라이더를 앞쪽으로 쭉 빼놨기 때문에 앞에 있지만 그게 위드 값이라는 게 이거예요. 이거. 지금 여기 두 개 연결된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하나는 방향을 반대로 해주기 위해서 마이너스 A라고 표시하면서 연결을 해줬고 하나는 그대로 플러스 방향의 나비를 여기다 넣어주니까 한쪽 이 중앙점으로부터 그러니까 이 중앙점으로부터 해볼게요. 이 중앙점으로부터 한쪽 점이 이렇게 나란히 좌우 대칭되게 생성이 된 거죠. 그럼 우리가 취해야 될 점은 뭐라고요? 요거랑 요렇게 세 개인 거예요. 그 점들을 요렇게 잘 기억을 하고 요 노드가 아니라 이제 요 노드 헷갈릴 때는 이런 식으로 표시도 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표시할 때 어디 있는지 헷갈릴 때 잠깐 표시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그냥 그룹을 한번 표시를 해 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초점 퍼스트 포인트, 세컨 포인트는 얘가 될 거니까 세컨 포인트, 접점, 중앙점, 끝점 이렇게 세 개. 그래서 바로 아크를 이렇게 만들어냈죠. 보시죠? 그래서 이제 단면 커브가 이렇게 생성된 상태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이제 수입을 시키거나 돌출을 시켜주면 돼요. 제가 해보니까 수입이 잘 안 먹히더라고요. 이게 여기서 그래서 돌출 기능을 이용했는데요. 이렇게 돌출하고 돌출에 잠깐만 익스트루드라고 검색을 하면 여러 개가 나오기 때문에 이 중에 적합한 걸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방향 지정을 할 수 있는 거를 반드시 꺼내 오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제 2D 상태에서는 옆으로 이제 옵셋된 형태로 익스트루드가 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구분을 해서 쓰셔야 돼요. 지금은 이렇게 방향을 넣어줄 수 있는 디렉션 방향을 넣어줄 수 있는 어느 방향? 헷갈리면 우리가 했던 그 코디네이터 시스템을 살펴보면 여기 지금은 Z 방향이죠. Z 방향. Z 방향에 이렇게 연결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방향에 연결을 하고 다음 얼마만큼 길이? 지금 내가 이 선 길이만큼 수입이었으면 이 선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따라서 그 길이만큼이 생성이 되겠지만 지금은 익스트루드니까 내가 그 길이를 임의대로 마음대로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 선의 길이 그대로를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커브 랭스라는 노드를 통해서 길이 값을 재운 거죠. 어디 연결되었을까요? 여기 있습니다. 이 커브예요. 지금 아까 제가 익스텐드 2번 한 상태의 최종 이 라인에 길이를 재와서 바로 넣어주면 사실 우리가 Z축이 이쪽 방향으로 뻗어 있잖아요. 반대쪽으로 익스트루드가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방향 지정에서는 숫자에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반대 방향이 돼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마이너스 처리를 해줌으로써 반대 방향으로 익스트루드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만큼을 작업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부터는 여기는 스플릿 단계예요. 스플릿 단계. 스플릿 단계라는 거죠.
스플릿을 어떻게 시키냐. 예, 평면에서 한번 봐보시죠. 전체를 숨김 처리하지 않고, 예, 분리보기 말고 원래 보기대로 컨트롤 I로 돌려놨고요. 여기에서 어, 이렇게 느낌으로 오실 텐데, 감이 오실 텐데요. 이 선 있죠? 이 선. 여기 선과 이만큼. 어, 잠시만요. 제가 오늘 판서 프로그램을 안 켰네.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안 봐도 그냥 우리가 다음 단계 진행하다 보면 어딜 컷하려는지 알 거예요. 다음 우리가 열어봐야 될 거는 제가 그 점점 요 부분 다이아몬드 형태를 이만큼 돌출을 시켜서 폴리 서피스를 만들 건데요. 그게 어딨냐 하면 요걸 거예요. 이거 딱 보시면 알겠죠. 이만큼의 가운데 영역의 선 부분을 내가 취하는 거죠. 나머지는 버리고. 그러기 위해서 이 점점 4개를 추출을 해서 이게 지금 추출을 한 거예요. 여기 이 육각형에서부터 점을 1번 점, 마이너스 1이라는 건 마지막. 6개니까는 5번 점이 되겠죠? 마지막 점. 이렇게 점을 취한 다음에 이렇게 이게 숨겨져 있으니까 잘 안 보이죠? 이렇게 4개 점. 얘도 숨겨져 있으니까 키고 나면 양 끝점. 이게 아마 1번과 마이너스 1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취하고 이 4개의 점을 다시 조인을 해서 이렇게 하나의 노드, 하나의 리스트로 만들고 나면 우리가 요걸 가지고 이 4개의 점으로 폴리곤이라는 걸 또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을 만들어 냈고요. 거기서부터 그냥 임의의 적당한 적당한 높이 값으로 이렇게 돌출을 시킨 거죠. 이만큼. 그래서 얘가 이렇게 충분히 잘릴 수 있을 만큼의 돌출을 시켜주고 실제로 노드도 스플릿 노드를 통해서 어떤 거로 자른다. 그래서 어떤 거가 뭐냐? 우리가 만들었던 이거로 자른다. 그렇게 진행을 한 거죠. 자, 잘린 거 보이시죠? 여기 선이 생겨났고 잘려서 3개의 서피스가 이렇게 생겨났지만 우리는 그 중에 해당하는 하나만, 그게 바로 2번이었어요. 하나만 취해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얘를 이렇게 로테이트 시켜가지고 삼각형으로 복사해 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바로 로테이트 명령을 통해서 Z축 기준으로 원점 기준, 원점에 있는 Z축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0도, 120도, 240도.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120도 간격을 갖는 그런 배열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로테이트만 시키게 되면 서피스 3개죠. 근데 그거를 이제 폴리 서피스로 하나로 묶음 처리해서 이렇게 한 개로 가져가면 이 이후의 배열 과정이 조금 더 쉬워질 수 있어요. 그룹 단위로 쪼개져 있는 서피스를 배열을 이렇게 시키는 것보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배열을 하게 되면 중복 리스트, 그러니까 뭐라 하지? 단계 리스트, 그러니까 구조가 여러 개인 리스트가 생겨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관리하기가 힘들고 다루기가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폴리스 서피스라는 노드를 통해서 하나의 개체로 취급을 해서 뒷과정을 좀 더 간결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앞에 거를 꺼두고 보죠. 그래도 다 끈 상태에서 요 하나만 펴주고, 네, 배열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로테이트라는 게 왜 들어갔냐? 여기 사실 회전을 감이 안 오시죠? 회전을 시킬 건 아닌데 제가 그냥 무브하는 과정에서 요 사선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를 하기 위해서 이 방향 벡터를 생성해낸 거예요. 물론 무슨 X축으로 얼마, Y축으로 얼마 하는 이런 트랜슬레이트 노드를 사용을 해도 되지만 그러면 이제 X 값이 얼마인지를 또 계산을 해서 연결하고 Y 값이 얼마인지 계산해서 연결하고를 해야 되는데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거는 이제 사선인 이거는 이제 우리의 육각형 정육각형이니까 당연히 이 방향 벡터만 잘 취해주면 우리는 여기 R값만큼만 R값이나 뭐 어쨌든 계산된 이만큼만 한번 수치를 입력해주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도 한번 써봤어요. X값과 Y값의 수치 두 개를 구하는 것보다 방향 벡터를 잡고 한 개의 수치, 그 방향으로 향하는 길이, 그거를 하나만 넣어줄 수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도 이동을 시켜봤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 요 가운데 점에서 여기 방향, 요만큼. 방향은 이 X축으로부터 30도 벌어진 요 방향이었어요. 방향으로 치는 이만큼. 요거는 여러분들이 잘 보고 있다가 왜 그런지 지난 시간 제가 사실 3주 전은 아니고 제가 한 주 미뤄졌기 때문에 한 달 전에 4주 전에 했던 강의에서 육각 그리드 그리는 거 우리 해봤잖아요. 그걸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된 거리만큼을 이동을 시켰습니다. 그럼 이렇게 딱 맞붙는 한 번에 이동된 객체가 생성이 됐고,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이동, Y축 이동, X축 이동을 통해서 이렇게 세 번의 배열로 끊어서 여기서도 작업을 해준 거죠. 이렇게 X축 이동을 시키고, 다음 Y축으로도 이동을 하게 되면 짜잔 하고, 아까 전에 하나의 그룹 객체, 연결된 하나의 폴리서피스가 이렇게 생성이 됐죠. 요거를 어떻게 한다? 한번 그러니까 이동 복사를 하게 되면 짜인 구조가 생겨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배열에서는 핵심은 이 수치들에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런 수치들 잘 보고 직접 해보실 때 이 수치들을 잘 생각해서 이해를 하신 다음에 적용시키면 혼자서 제가 이렇게 주어진 값을 입력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림으로 찬찬히 육각형을 그려보고 얼만큼을 이동했을 때 얘가 가능한가. 지난 시간에 알려드린 삼각함수 우리 1대 2대 루트 3 요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 여기 오늘도 써먹을 수 있거든요. 이거는 자세히 보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하튼 이렇게 구조가 있는 거는 플래툰으로 해서 한번 납작하게 구조를 없애줘야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한 번에 이동이 쉬워지고 또 한 번 없애고 그 다음에는 없앤 상태의 거를 이 전체를 폴리서피스로 만들 수 있습니다. 구조가 있는 상태에서는 이 전체가 하나가 되진 않겠죠. 이 구조마다 리스트마다가 그냥 하나의 폴리서피스 이런 식으로 생겨날 거니까요.
어느 시점에서 구조를 없애서 어떤 형상을 만들지에 대해서 이 부분도 잘 중간에 넣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하고 나면은 최종적으로 요런 또 식에 의해서 이 식에 의해서 또 얘는 이 식에 의해서 얘는 식이 아니라 그냥 R값 자체만큼만 한 번은 이동시키면 되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R값 자체는 아니고 R과 연관된 어떤 또 식에 의해서 이렇게 이동이 되면 우리가 이렇게 세 개의 객체가 서로 엮여진 타임 구조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트라이 위브 삼각 짜임 패턴을 만들어 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마도 우리가 이렇게 평면에서 만들 때와 어떤 곡면이 있을 때 이런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또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도 이 구조 자체를 그러니까 곡면에다가 입혀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저도 이제 다음 시간까지는 아마 연구를 해서 여러분께 저의 방법을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그 전에 한번 충분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쯤에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